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밤 9시 30분입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전공의 그리고 대학생들 합쳐서 약 3만 명이 현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해버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30대입니다. 왜 이 젊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이들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거의 자발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약 3만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버렸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자기 밥그릇 걱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측에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그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진 그리고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버린 것,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돌아오라는 간청에, 호소에, 압박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아나무인에는 질렸다는 겁니다. 윤석열식 정부 통치 방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밑에서는 의사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과 상당 부분은 감정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의 대상이 윤석열, 인간 윤석열입니다. 인간 윤석열이 보여준 무모성, 그리고 안하무인, 오만, 허영심, 그리고 옹고집,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이 2030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실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성격이, 성질이 그를 망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 가정 환경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사람 잡아 넣는 기술자와 사람 살리는 기술자 사이의 이 뭐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구술을 한 사람이다. 구술을 했다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구술을 했다면은 뭔가 독특한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구술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구술을 한 사람의 성격상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갑제 TV 동영상에 그게 해답이 될 만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면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경험을 가지니까 이번 이 사태를 보는데 아주 좋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긴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뒤늦게 사법고시를 봤다. 예방의학 전문의 취득하고 군의관 복무 후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강사도 하고 뒤늦게 사법고시 준비를 했다. 신림동에서. 신림동은 추억의 장소다. 신림동의 PC방은 얼마나 쾌적한지, 만화가게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며 만화를 보는 것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공부 시작 3년 반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법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평균 4년, 6년
이상 걸리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합격했다. 신림동의 추억은 많다. 재미난 추억도 많다. 그중 하나, 장수생 이야기. 이건 올해 고시를 시험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림동엔 장수생이 많다. 오래 산다는 저 목숨 숫자가 아니고요. 수업할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아주 많다. 이분들은 아는 게 많다. 이론과 판례를 줄줄이 읊는다. 그런데 시험엔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래 공부하다 보니 어느 게 아는 것인지 어느 게 모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게 아닌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다고 한다. 본인은 역경을 극복했다는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자랑일 수 없다. 부모 등골 빼먹은 게 어떻게 자랑이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정부가 9번 의료계에 굴복했다는 듯이 떠들었다. 정부 수립 이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나. 9번이라는 숫자는 어이없는 자의적인 숫자다. 내가 느끼기엔 그냥 대통령의 구수에 맞춘 숫자다. 대통령이 방귀를 뀌니 옆에서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를 했다는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부끄러워해야 할 구수를 역경의 상징으로 만들어 아부하는 용산 참모들이란 정부가 매번 의료계에 굴복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없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조선시대의 부역 같은 제도로 의료체계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역이란 제도가 가능하겠나? 그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런데 정부가 9번 의료계에 번번이 굴복했다고? 이번에 이길 것이라며 용산 참모가 대통령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고 부추기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해 몇 개월 전 대국민 담화에서 한참 떠들었다.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도 한참 떠들었다. 온통 틀린 말 투성이다.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데 소주 마시며 후배들에게 밤새워 설 풀던 스타일로 떠드는 것이다. 물론 용산 참모가 써준 것이리라. 사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그거 당연하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비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다. 대통령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의 사법고시 구수생의 모습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면서 장광설을 떠든다.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이다. 교만한 거다. 의료 현장에서 밤새워 진료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의료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의료 현장에 가보라고 말한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다. 교만할 뿐더러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불통에다가 잔혹한 마인드까지 갖추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나. 삼성 이재용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나. 조국 집안의 잘못도 매우 크지만 매우 잔혹하게 대한 것이다. 그 잔혹이 지금 의료계를 향해 꽃피고 있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꽃은 지는 법이다. 그 와중에 정말 불행한 것은 그 와중에 희생되는 환자들이다. 구수했다는 분, 너의 독특한 심성을 정말 실감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하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돌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